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김상희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라샤 마셸 여사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 티셔츠를 제가 입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10분 전에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께서 이 공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위해서 공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전달해 주셨고, 그래서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차장님께서 그 공을 받으신 겁니다. 예, 저도 그 공을 차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미 시작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공을 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마샬 여사님께서는 한국에 직접 오셔서 조선 일보의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하실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잘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리십니까?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셸 여사님께 웨비나를 요청드렸고 또 저희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랫폼에 함께 참여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이 아마 마셸 여사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라도 화상으로 만나게 된 것이 들감스럽긴 하지만은요. 또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항상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꼭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기술이 이렇게 저희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되었네요.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겠고요. 또 오늘도 정말 좋은 이야기를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 청중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요 청중들은 이번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국의 젊은 여성층들,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입니다. 바로 조선일보는 그런 젊은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또 여러분과 같은 또 마셜 여사님과 같은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마셜님을 소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타이틀이 많으셔서 한마디로 할 수가 없는데요. 자유를 위한 투사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모잠비크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셨고 또 많은 활동하셨고 그리고 나서 또한 영부인으로서 또 많이 하셨죠. 모잠비크 영부인이셨다가 그런 이후에 나중에는 남아공의 또 영부인이 되셨죠. 전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님의 부인이 되셨습니다. 이런 많은 활동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절대로 열정을 잃지 않으셨고 여성을 변화시키겠다, 어린이들을 변화하겠다, 더 삶을 낮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열정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여사님께서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된 동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멘텀이 있으셨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모잠비크의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을 했었지요. 제 나이가 그때 29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험도 많지 않았고 교육의 경험도 일천했는데
그래도 저는 많이 배우고 또 경청을 하고 면밀하게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아들이 교육 부분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을요. 심지어 교육을 다 마치지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교육 제도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도 너무 쉽게 탈락을 하고 또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다 마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교육조차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는데 초등교육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중등, 고등교육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의 단계로 올라가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또한 이공계, 화학, 물리학, 생물학과 같은 이러한 이공계들을 전공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학생들은 이런 이공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끔 준비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성들이 또 어린이 여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초등교육부터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모멘텀이라고 했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또 모잠비크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항상 갈등의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었던 나라였죠. 저는 모잠비크에 태어났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제가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복하고 또 삶을 잘 즐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족과 벗어나고 가족 고향에서 벗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난민 캠프에 가기도 했었고요. 이 캠프를 제가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완전히 변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고 자신들이 보던 삶을 더 이상 느낄 수도 없었고 그런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다시 정말 어린이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배울 수도 있고 또 삶을 잘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런 잔악한 행동 그리고 부모를 잃는 그런 고통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선생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멘텀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린이들이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어린이처럼 살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앞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린이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열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이었을 때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문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식도 없었고 그 여성들이 어떤 정보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보다 가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비공식적인 부문에서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공식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낮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고 여러 산업 부문에서 종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소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고 또 아버님께서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저는 여성이 여성을 키우는 그런 사회에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정말 강할 수 있고 효율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또 젊을 때부터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성의 힘을 제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여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키우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힘과 강력한 힘, 에너지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여성들은 기업가도 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일하던 사람도 나와서 기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원래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제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겪고 느끼게 되면서 정말로 사회의 품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성들이 먼저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삶의 형평성,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힘의 참여로 인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정말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 참여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또 여성이 사회의 고용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 활동을 통해서 항상 그런 문제를 저는 중점적으로 두었고, 제가 하는 일에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동료들께서도 SDG의 자문위원들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SDG 안에서도 이 교육 문제, 여성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기를 정말로 희망하겠습니다. Lead to my question to Deputy Speaker of the House, Mrs. Kim Sang-hee. As I said before,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73년 만에 처음으로 이 헌법 역사상 여성이 선출이 된 것입니다. 즉 국회 부의장으로 처음 선출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또 어머니가 롤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희 국회의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having said that, 네, 그렇게 I'm going to 설명을 ask, 드렸는데요. 이제 Honorable Deputy Speaker Kim,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모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셸 여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방역을 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참 잘 대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부의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국의 팬데믹 상황에 대처한 비법이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가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다들 정말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서로 지혜를 그리고 갖고 있는 경험들을 나누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이 대처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경험을 많은 나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함께 극복하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민주적인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하는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정부의 방역 활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정부의 정말 뛰어난 방역 활동입니다. 이 환자가 생겼을 때 철저하게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추적을 해서 어떻게 이게 발생했는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발생한 사람들을 격리하고 철저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 치료와 그리고 철저한 방역과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말 높은 시민의식으로 함께 했던 부분이 지금 그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을 성공시켰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2차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그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인구 100만 명당 지금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는 9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100만 명당 평균으로 치면 163명 정도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737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사망자를 냈던 이제 벨기에 같은 데가 1000명이 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방역을 하고 또 시민들이 잘 참여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리고 치료를 이 보건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런 그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선진화돼 있어서 이 정부의 방역의 노력과 또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또 이런 그 치료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했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IT 수준입니다. 디지털 이 발전 수준이 또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환자가 생기면 철저하게 추적하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정부의 방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피해가 작은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국의 이런 경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그 사례를 함께 공유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함께 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을 해야 되고요. 이 코로나는 사실은 한 나라의 그 방역 성공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은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하고 연대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방역의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Mrs. Kim Sang-hee. 감사합니다. You heard very briefly 부장님, what we have done, 금방 how we dealt with 말씀하셨다시피 the corona 우리가 한국에서 epidemic 어떻게 situation. 코로나 And 상황을 I'm 잘 lucky in a way 극복했는지 that 그 we 방역을 never had 얘기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또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봉쇄를 하는 제재는 없었습니다. 마셜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셜님께서는 부장님께서는 아프리카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린이들, 여성들이 특히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이 크게 악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마셜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미래의 여성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떤 영향을 코로나로 인해서 받게 될 것 같으십니까? 먼저 제가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받았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 시민들, 정부가 힘을 합쳐서 하나같이 노력을 함으로써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한국은 정말로 성공적인 국가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희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전 세계에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제가 있는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그런 많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보편적인 솔루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사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코로나가 2차, 3차 또 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기대하는 바에 따르면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정말로 큰 재앙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유럽으로부터 처음에 배울 수가 있었고 가장 처음에 코로나가 유럽을 강타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정부들은 매우 스마트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또한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유럽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첨단적으로 발전되지는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발전되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의 발병 수준 그리고 또 사망자의 숫자 등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그래도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 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정부들이 이제 소위 락다운 봉쇄 조치라는 것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결과 가 바로 록다운으로 인한 가시적인 결과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악영향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또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1년 내내 그런 일이 계속이 되었죠. 2020년이 그런 해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상상을 불가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합니다. 반면에 대부분 경우는 온라인 수업, 방과후 수업 등을 하도록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집에서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돼야 되고 인터넷이 연결돼야 하고 집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의 여학생들은 항상 여자라는 그런 낙인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 결혼 같은 것들도 많이 횡행하고 있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일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횡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닐까. 특히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는 또 여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수십 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회귀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하고 다시 여학생들이 현대의 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여학생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인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인 여성들은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쇄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성들이 집에서만 남아있기는 또 어려운데 매일매일 뭔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들을 어떻게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정말 전염병과도 많이 싸우고 있지만 전염병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쉽다는 것이죠. 그냥 집안에서만 있을 수 없고 어떻게든 나가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존의 문제로서 이 전염병에 걸리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폭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한 체계가 갖춰 있어서 여성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원을 하는 제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록다운이 생기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 벌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 역시도 빌미가 되어서 폭력에 휘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여성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안에 있건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든지 간에 여성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희망컨대 한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사태가 없고 또 여성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셀폰 같은 휴대폰을 사용을 해서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하고든 연락을 취할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기의 상태를 알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문을 닫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큰 경제 후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보통 다 여성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직종들입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공식 분야에서도 여성들은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인 분야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공식 분야에서 폐업이 됨으로써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부 정부에서는 일부 자금을 제공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성들에게 특히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금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의 영향은 어린이에게도 여성에게도 너무나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얻어왔던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엔에서의 콜 포 액션을 활용을 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또 금융 부분에서 많은 유리한 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힘을 써주셔서 정부에게 요청을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재건이 필요하고 또 회복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계획들이 나올 때 여성들을 꼭 중심에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리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또 여학생들이 특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 여성들이 중심에 있지 못하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정부로 하여금 그리고 또 지자체들로 하여금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으로 하여금 여성을 항상 새로운 재건 활동의 한가운데에 놓고 우리의 경제를 다시 재활성화시키고 사회를 부활시키는 데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또한 여성들이
그룹들 중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모든 정부들이 아프리카의 모든 정부들이 어떻게 또 얼마나 이런 저희의 콜 포 액션 행동 촉구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뿐이 아니라 민간 분야 그리고 또한 교육 분야에서 모두 다 앞으로는 이러한 여학생들, 청소년 여학생들, 성인 여성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연대를 맺어서 SDG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 상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경제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들을 지지하기 위한 계획, 즉 경제적인 역량 강화 또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지지 계획,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후에 그 여성들의 그 경제 활동을 어떻게 그 지지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은 어떻게 이제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확진자 수를 줄이고 그리고 그 발생한 그런 확진자에 대해서 중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치료를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빨리 개발을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분야의 모든 경제 단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그런 4차 추경이죠. 우리가 4차까지 추경을 해서 기업과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아주 그 취약한 저소득층 모든 그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그 서포트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OECD에서 다 모두들 지금 모든 나라들이 OECD 국가들도 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말하자면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지금 코로나19 그 발생 이후에 봉쇄 정책, 락다운을 하지 않고 방역을 하면서 그리고 일상과 그리고 경제 활동을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 대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 지금 고용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도 지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기인 것은 사실이고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어떤 경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앞서서 우리 그 마샬 여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참 그걸 보면서 그 공감 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세계적인 이런 위기는 항상 약자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불평등을 강화시킵니다. 위기는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말하자면 평등하지 않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차별,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성들은 지금 약자이고 차별받는 그런 성입니다. 이 위기는 항상 또 성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통계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여성들의 자살 시도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데 남자들은 지금 자살 그 시도자가 보면은 1%입니다. 그런데 여성 자살 시도자가 15%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대 여성이 45%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젊은 여성들이 더 힘들고 절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그 배경에는 약자인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일자리의 위기, 말하자면 실업률이 높고,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한 그런 그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 돌봄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말 절망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면 가정에서부터 상당히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들이 또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고, 노인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위기 속에서는 항상 돌봄을 필요한 대상들, 약자들, 그리고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그 돌봄을 전담하게 되는 여성들이 항상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성들의 돌봄의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게 락다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등교를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수 있을지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지금까지는 노인정도 못 가고 복지시설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단계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완화되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도 가고 노인정도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사실은 이 돌봄의 부담을 갖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이런 실업을 막아주고, 그리고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여성들에게 실업수당과 그리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몇 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했지만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지고는 앞으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은 계속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 정책,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써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펼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의 기반을 디지털 기반 그리고 이 그린 에너지, 그린에 기반을 둔 그런 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는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하는 지금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전환기에는 이 전환기에 이것을 잘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회를 갖고 더 발전을 하겠지만 많은 취약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여성들 어린이들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이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새롭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지금 비슷한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정책 공감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선출이 되고 또 여성 대통령 또 뽑혔습니다. 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그 국가들이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이후의 세계는 저는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하면서 인류의 문명의 대전환을 잘 이루면서 함께 사는 방향으로 가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이 말하자면 경제력이 있는 선진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지금 그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각 나라에 있어서는 이 취약한 그런 국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는 잘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각국의 국민들이 그런 그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합의 그 속에서 서로 참아주고 서로 끌어주고 또 서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유엔을 비롯한 이런 국제 사회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Deputy Speaker. 감사합니다. 김상희 국회부장님. 국회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한국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일해야 된다.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미국 대선을 잠깐 언급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샬 부의장님께서도 미국에서 이렇게 정말로 이제 마침내 여성 부통령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선출되었다는 데서 아직까지는 당선자이죠. 아직 부통령 당선자이지 부통령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소식이겠지요. 마셜 부의장님께서도 정말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마 저도 미국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최초의 미국의 여성 부통령이 되어 것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사람들을 또 볼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리천정이라는 것을 이제 마침내 깨었노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마실 부의장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셨나요?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업적을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말 비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I believe that 저는 it starts with 가장 먼저 your self-belief.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감으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Your identity.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그것이 완전히 가득 차야 합니다. 나는 작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인류와 동등한 인격체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Dignity. 자신의 위엄성, 존엄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나타나는데요. 그 기회를 잡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회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도를 해보고 항상 시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성들이 성공하는 경우를 보면 여성들이 10번 이상의, 10배 이상의 혹은 그 이상의 남성들보다 투자했던 것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여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배 이상의 노력이 남성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성공한 여성들이 이룬 업적들은 정말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이고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무엇을 이루었던지 간에 개별적으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기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가시적인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다른 여성들이 그만큼 크게 노력을 해 주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성 운동도 우리에게 처음에 기폭제가 된 것이었지만 다른 여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더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여성들도 또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여성들이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많지요. 첫 번째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으로서 그 분은 이런 다양성을 대표하셨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권력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일 뿐만이 아니라 또 아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아프리카 정체성도 가지고 있죠. 부모 조상들이 인도와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양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 또 한 집단의 사람들만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낄 뿐더러 정말 많은 그 지원들에 대해서 기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정말 수백만 명의 또 수억 명의 여성들에게 뭐 수십억 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리천장을 마침내 깨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 한 번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수천 번, 수천 건 이상 그리고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이런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여성이 바로 리더십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역량도 있고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한 추진나가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국회 부의장님께 드리기 전에 다시 마샬 여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삶을 사실 수 있다면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추구해 오신 그 길을 그대로 걸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이
너무나도 선망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분들에게 한두 문장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교훈은 believe that you are a whole 당신이 person. You are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and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모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확인, 그리고 여아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여아들도 자신들의 삶을 주인의식을 갖고 살고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수백만의 여아들이 여성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달성하는 것인데요. 성공을 달성하는 것, 이 성공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너무나도 똑똑한 여학생들이 잘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그 가치가 무시되고 있고 장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은 동년배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합칠 때 이러한 장벽들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의 집단으로서 일할 때, 공동의 대의를 갖고 일할 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저력을 발휘하고 보이지 않는 이 유리벽을 깨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을 김상희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국회 부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 다시 삶을 사신다면 지금까지 하신 대로 다시 사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비결이나 또 조언을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 해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우리 마샬 여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저도 마샬 여사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더 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후회되는 것도 있고 내가 더 용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더 성실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또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더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후배들, 우리 여성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마샬 여사하고 비슷한데요. 정말 나는 소중한 존재다. 정말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말하자면 자기 존중, 자존심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사랑하는 자세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그리고 멋있게 이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포부, 그런 꿈 이런 것을 갖는 것,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가장 출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는 위해서 가장 또 그다음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그냥 존재가 아니라 저 김상희를 말하면 대한민국의 1954년에
그리고 분단 국가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역사적인 환경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고 우리 집은 어떻고 내가 객관적으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그리고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지금 태어났으면 지금 몇 년이죠? 2020년인가요? 20년에 지금의 이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탐구가 굉장히 자기가 멋지게 살고 아주 잘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잘 살고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면서 함께 성공할 것인가 하는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젊은 그 여성들에게는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특히 우리 여성들은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자각을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에 여성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현재 여성의 삶은 어떻고 이 여성의 삶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그 딸들이 우리 그 여성 후배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서 자기의 그런 삶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또 할 수 있게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이 정말 멋진 삶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그런 그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Deputy Speaker. And I think, 감사합니다, you know, 국회 we can 부의장님. go on and on. 정말 시간만 있다면 계속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Second talk, when you come 그러면 to Korea, 한국에 직접 마샬 여사님께서 오시면 그때 다시 뵙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reunion and that 그때 union. 다시 이렇게 뵙고 얘기를 나눴으면 I think, 좋겠습니다. our time is up. 네, 준비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라시안 마샬 여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어서 기뻤고 곧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